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5월 23일 월요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7분 만에 한번 체크해보죠. 자, 일단은 미증시부터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 다우 플러스 0.03% 상승, 나스닥 마이너스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금요일 미증시는 장중 경기 둔화 우려로 낙폭을 키웠지만요. 장막판 반등하면서 낙폭을 줄이며 마감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7주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한 주도 횡보하거나 뭐 약상승을 보여준 적도 없이 이렇게 7주 연속 떨어지는 건 한 15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급격한 낙폭을 보여줄 땐 반등 또한 하지만 시원하게 나오죠. 자, 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 표시해둔 자리 한 12,700원? 121선, 요 정도 선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현가 대비해서 위로 한 10% 정도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스닥이 반등하게 되면 당연히 미증시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괜찮을 거예요. 자, 지금 미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는 미국 내 이제 몇몇 기업들의 실적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실적이 나왔는데 자꾸 해석할 여지를 많이 두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똥이 나온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4월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소비자 지표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썼대. 아, 돈을 많이 썼구나. 와, 다행이다. 그래도 야, 인플레이션 심화되면 사람들이 지갑을 잠글 만도 한데, 돈 많이 써서 다행이다 했는데 유통기업들 실적이 똥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분명히 돈을 많이 썼으면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왜 실적이 안 좋아? 이거 이상하네. 이거 망했다. 이거 실적 나중에 사람들 돈 안 쓰면 저 기업들 얼마나 손실이 커질까? 약간 이런 두려움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번 주에 코스트코라던가 베스트바이 이런 유명한 유통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죠. 시장 기대치만 충족을 해줘도 시장을 안도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안도하면서 상승할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와,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했는데 그럼 기업들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기업들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이게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한 거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번 주에 다른 유통기업들 실적 평균치만 나와도 이거 걔네들이 좀 죽순 거였구나. 일전에 나왔던 기업들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 친구들. 그래서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자꾸 말이 꼬여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유통 기업들의 실적 발표 눈여겨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방한 일정이 마무리됐죠. 여기에 대한 평가나 분석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하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잘 안 보잖아. 그래서 장중에 제가 좀 길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관련주나 이런 것들. 뉴스 같은 거 좀 체크를 해보면, 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서 좀 눈에 띄는 내용들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IPEF, 자, 이거가 그거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자, 미국이 중심에서 하는 건데 당연히 중국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는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단체라는 거는 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번에 또 우리나라 와서도 너 이거 가입해서 잘해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일본 가서도 그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참여를 희망하는 나라도 있고, 중국은 지금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자, 이럴 때 고개를 드는 건 당연히 미중 갈등이죠. 안 그래도 중국이 또 입장 발표를 했는데 너네 자꾸 그러지 마라. 중국 고립시키려고 하지 마라. 막 요렇게 그랬을 때 뭐 보복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할 거예요, 앞으로. 자, 그 말은 미중 갈등이 점점 심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미중 갈등 관련주로는 대표적으로 미중 갈등 관련주의 대표 섹터는 히토류입니다. 관련주로는 유니온, 동국 RNS, 유니온 머티리얼즈, 티플렉스, 세노텍 등등이 존재를 합니다. 자, 동국 RNS 같은 경우는 일전이라고 해봐야 금요일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벌써 주말이 지났는데 수익 본 걸 당연히 까먹죠. 자, 동국 RNS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15% 급등이 나오면서 5,200원, 2차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체결이 된 종목입니다. 자, 다시 잡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한다면 사실 다시 잡아도 크게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근데
241선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거래량 터진 거 금요일날 좋아요. 여기서 조금 거래량 없이 만약에 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조정 줄 때마다 히토류 잡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뭐 굳이 우리가 동국 RNS에만 목매일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잡아준 종목 유니온이 있죠. 유니온 같은 경우는 진짜 제 리딩이나 영상 이거 많이 보신 분들은 진짜 수도 없이 먹었던 종목이고요. 안 좋게 볼래 안 좋게 볼 수가 없어. 너무 사랑스러운 종목이죠. 자, 유니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그때 잡아드렸던 게 요렇게 잡아드렸어요. 자, 6,700원까지 아래로 크게 열어라. 왜냐면 주봉상 지지선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봉상 지지선 제가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121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아래로 크게 열고 잡으세요 라고 했고 정말 121선까지 밀렸죠.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평단은 7,000원에서 7,100원 안쪽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지금도 수익일 거예요. 지금 60일선의 주봉상 막혀 있기 때문에 다시 아래로 살짝 조정을 줄 수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번에 위로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면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던 7,900원 정도 1차 목표가까지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뭐 좀 또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 보니까 돈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흩어질 수 있죠. 그럼 뭐 히토류 얘네가 주인공이 돼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중간에 한번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애초에 히토류라는 섹터는 긍정적인 시장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시장이 예상될 때 주인공이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수정 목표가라고 한다면 7,650원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밀릴 수 있으니까 유니온 보유하신 분들은 7,650원에서 약간 비중은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자리만 가도 수익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일단 공식적인 1차 목표가는 7,900원. 근데 7,650원 부근에서 한번 살짝 밀릴 수 있으니까 내가 실시간 대응되고 사고 팔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7,650원에서 약간 팔고 밀리면 다시 사고 이런 식의 전략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7분 만에 이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한 번을 성공을 못하네요. 자, 일단은 실패를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뭐 이어서 하긴 좀 그렇고 뒤에 내용 같은 경우는 방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뒤에 설명할 내용은 원숭이 두창 관련주였어요. HK 이노엔이라던가 파미셀 같은 종목들이 존재를 하죠. 자세한 내용은 방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장중에 제가 방안, 바이든 대통령 방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어떤 식으로 이번에 결과가 나왔고 어떤 것들이 좋았고 어떤 것들이 아쉬웠는지 또 어떤 관련주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 좀 남겨드릴게요.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단발성 이슈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얘네들은 이제 이번을 계기로 꾸준히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갑자기 막 팡팡 올라간다고 막 이제부터 못 잡고 막 계속 하늘을 뚫고 올라간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오늘 순간 발작해도 그거 금방 다시 메꿀 가능성 높으니까 그렇게 급할 섹터는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 다 네, 오늘 장중에 말씀드릴게요.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화이팅입니다.